오전 10시 신사옥 로비는 환했다. 샹들리에 아래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플래시가 터졌다. 준공식 27층짜리 건물이 마침내 완성된 날이었다. 단상 위 강도연 회장은 웃고 있었다. 이 건물은 현장에서 시작한 제 인생의 증명입니다. 목소리는 단단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직한 현장 출신. 그가 가장 사랑받는 이유였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기준으로 지었습니다. 강윤아는 뒤편에서 아버지를 바라봤다. 자랑스러웠다. 그는 늘 옳았다. 적어도 윤아는 그렇게 믿어왔다. 박수가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강도연의 손이 가슴을 짚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이크를 놓치는 소리. 단상 위에서 무릎이 꺾이는 모습. 회장님, 비서가 달려들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플래시가 멈췄다. 로비가 술렁였다. 그때였다. 비키세요. 낮은 목소리. 사람들이 돌아봤다. 시설 관리복을 입은 남자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70 가까운 사람. 오석진. 이름표가 흔들렸다. 누구세요? 지금 상황이.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오석진은 이미 강도연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목을 짚었다.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말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지금 당장. 단호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비서는 얼어붙었다가 소리쳤다. 제세동기, 빨리. 오석진은 강도연의 상의 단추를 풀었다. 가슴 위치를 확인했다. 제세동기가 도착하자 패드를 붙이고 충격을 가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충격 후 강도연의 몸이 떨렸다. 호흡이 돌아왔다.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다. 사람들은 숨을 쉬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살았다. 다행이다. 오석진은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현장 관리 직원처럼 다시 뒤편으로 사라졌다. 윤아는 그를 봤다. 그의 눈빛. 차분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병원으로 실려가는 아버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아는 차에 올랐다. 그런데 머릿속이 맴돌았다. 왜 저 사람은 심장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알았을까? 왜 주저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 심장 상태를 이미 아는 것처럼 움직였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병원복도. 의사가 말했다. 다행입니다. 제세동이 조금만 늦었어도.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분 연락처 아세요? 현장에 계셨던 관리 직원분. 비서가 말했다. 오석진이요? 시설팀입니다. 오래 계신 분이라던데. 오래. 윤아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날 밤 윤아는 사내 인사 시스템을 열었다. 오석진. 입사일 23년 전. 직급관리 사원. 경력 사항 없음. 이상했다. 23년을 한 자리에. 그것도 저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윤아는 화면을 응시했다. 뭔가 지워진 것 같았다. 빈칸이 너무 깨끗했다. 그날부터 윤아는 알고 싶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현장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무슨 관계인지.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사흘 후 아버지는 퇴원했다. 괜찮다. 과로였을 뿐이야. 강도연은 웃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아버지, 그날 도와주신 분께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 아, 그 관리 직원? 강도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 나중에 챙겨주마. 나중에. 그 말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갔다. 전략기획실. 임원 권한이면 접근할 수 있는 서버가 있었다. 과거 문서 보관소,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할 수 있는 곳. 유나는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 오석진. 화면이 깜빡였다. 파일 하나가 떴다. 날짜는 20년 전. 제목은 설계 검토 보고서. 클릭했다. 내용이 로딩되는 순간 유나는 숨을 멈췄다. 신사옥 기초 설계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지방 강도 부족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 높음. 즉시 재설계 필요. 작성자 오석진. 당시 직급 설비 총괄 책임자. 설비 총괄 책임자. 지금은 관리 사원인 그 사람이. 유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결제 라인이 보였다. 오석진에서 중간 관리자로, 그리고 마지막 결제자. 강도현. 하지만 강도현의 서명 옆에 빨간 글씨가 있었다. 반려. 근거 불충분. 재검토 후 재상신 요망. 유나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일주일 뒤 작성된 보고서. 같은 내용. 이번엔 더 상세한 데이터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결제 라인 끝. 강도현. 반려. 과도한 우려. 공사 일정 고려 시 수용 불가. 세 번째 보고서. 오석진의 마지막 보고서였다. 이대로 진행 시 인명피해 불가피. 책임자로서 공사 중단을 건의함. 결제 라인 끝. 강도현. 이번엔 반려가 아니었다. 삭제였다. 보고서 전체가 시스템에서 지워져 있었다. 복구 파일이 아니었다면 영영 사라졌을 내용. 그리고 그 아래 메모 하나. 오석진 인사조치건. 설비팀 해체. 본인 재배치. 유나의 손이 떨렸다. 재배치. 총괄 책임자에서 관리사원으로. 20년 동안. 유나는 다른 파일을 찾았다. 당시 공사 기록. 설계 변경 내역. 오석진이 경고했던 바로 그 지점에 공사 도중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공사는 석 달 중단됐다. 추가 보강 공사가 들어갔다. 오석진이 옳았다. 그런데 왜? 유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그 따뜻한 미소. 정직한 현장 출신이라는 찬사.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준공식 날 그가 했던 말.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시설팀 사무실이 있는 곳. 불이 켜져 있었다. 오석진이 혼자 앉아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나는 문을 열었다. 오석진이 고개를 들었다.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일이십니까? 유나는 한 발 다가갔다. 20년 전 신사옥 설계 보고서. 당신이 쓴 거 맞죠? 침묵. 오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다. 맞다고. 유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여기 남아 계세요? 오석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일이니까요. 일? 안전점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보고서가 묵살당한 그 건물을 매일 점검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그랬죠. 당신 보고서를 지운 거.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글자. 담담했다. 유나는 물었다. 왜 가만히 계셨어요? 오석진은 창밖을 봤다. 지워진 건 보고서였습니다. 제 책임은 아니었으니까요. 유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방식으로 싸워왔다. 현장에 남아서 매일 점검하면서 그리고 그날 아버지를 살렸다. 유나는 돌아섰다. 문을 나서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오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알았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버지 집무실 문을 열었다. 강도연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유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일찍 왔구나. 아침은 먹었어요. 유나는 문을 닫았다. 잠갔다. 강도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냐? 유나는 책상 앞에 섰다.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다. 오석진의 보고서였다. 이거 아세요? 강도연은 화면을 봤다.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났느냐? 과거 서버요. 삭제된 파일 복구했어요. 강도연은 태블릿을 밀어냈다. 오래된 일이다. 20년 됐죠. 그래. 그때 일은 복잡했어. 유나는 책상에 손을 짚었다. 뭐가 복잡했어요? 보고서엔 명확하게 나와 있던데요. 지방 강도 부족, 붕괴 위험, 재설계 필요. 강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유나야, 현장은 이론이 아니야. 그때 상황을 내가 알아? 그럼 설명해 주세요. 강도연은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그때 우리 회사는 위기였어. 신사옥 공사가 우리 마지막 기회였지. 일정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이 손 뗄 상황이었고, 그래서요? 그래서 선택해야 했다. 회사를 살리느냐, 한 사람 의견을 듣느냐.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 경고였잖아요. 설비 총괄 책임자 경고요. 강도연은 돌아섰다. 과도한 우려였어. 실제로 봐라. 건물 멀쩡하게 서 있지 않느냐. 중간에 사고 났었죠. 공사석 달 중단됐고요. 강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유나는 한 발 다가갔다. 아버지가 보강 공사 들어간 거 맞죠? 결국 오석진 말이 맞았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지. 그런데 왜 그분을 강등시켰어요? 왜 보고서를 삭제했어요?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너무 나갔어.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언론에까지 갈 기세였어. 그래서요? 그래서 막아야 했지. 회사를 위해서. 유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회사를 위해서. 그 말로 다 정당화되는 거예요? 강도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유나야, 넌 아직 모른다. 경영이 뭔지, 책임이 뭔지, 전 이제 알 것 같은데요. 유나는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책임은 한 사람 입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예요. 강도연은 책상을 쳤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그때 공사 중단했으면 우린 망했어. 직원 300명이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그래도 사람 짓밟으면 안 되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도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 유나야, 난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유나는 아버지를 봤다. 최선은 그분한테 사과하고 복권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진 20년 동안 그분을 바닥에 두셨죠.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물었다. 그날 준공식 날. 아버지 쓰러졌을 때 그분이 왜 도와줬는지 아세요? 그분은 아직도 책임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경고했던 건물을 매일 점검하면서. 그게 진짜 책임 아닌가요? 강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고요. 유나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직이 아니라 은폐예요. 강도연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유나는 침묵했다. 그게 문제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를 고발하는가? 가족을 배신하는가? 회사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진실을 묻는가? 모른 척하는가? 아버지 편에 서는가? 강도연은 말했다. 유나야, 넌 내 딸이야. 우리 가족이고. 유나는 아버지를 봤다. 전 회사 임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사람이고요. 유나는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다. 사흘 드릴게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직접 바로잡을 건지, 제가 할 건지. 문이 닫혔다. 강도연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신사옥이 보였다. 그는 알았다. 딸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걸. 사흘. 그에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유나는 복도를 걸었다. 가슴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실은 이미 시작됐다. 첫째 날이 지났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유나는 사무실에서 일했다. 평소처럼 회의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이메일 답장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시계만 봤다. 저녁 6시.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나야,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니? 요즘 밥도 안 드시고 서재에만 계셔. 걱정된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괜찮아. 회사 일이야. 그래도 곧 정리될 거야.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유나는 창밖을 봤다. 신사옥 불빛이 보였다. 저 건물 어딘가에 오석진이 있을 거였다. 오늘도 점검하고 있겠지. 20년 동안 그랬듯이. 둘째 날, 이사진 회의가 있었다. 유나도 참석했다. 아버지도 있었다. 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유나도 일어났다. 유나야. 아버지가 불렀다. 유나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하루만 더 줘. 방법을 찾아볼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방법. 무슨 방법을 찾으려는 걸까? 유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였다. 다른 식으로 덮으려 할 것이다. 유나는 결심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그날 밤 유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내부 고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다. 이사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요. 시간은요? 자료가 명확하면 이틀 안에 가능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해 주세요. 이모님, 확실하십니까? 회장님 친족이시지 않습니까? 유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더 해야죠.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셋째 날 아침, 유나는 일찍 출근했다. 책상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필체였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 유나에게. 내 말이 맞다. 나는 오석진에게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걸 공개하면 회사가 무너진다. 주가가 폭락하고 수천 명이 피해를 입는다. 방법을 찾았다. 오석진을 복권시키고 조용히 보상하겠다. 그러니 제발 기다려다오. 내 아버지가. 유나는 편지를 내려놨다. 조용히 보상? 결국 은폐였다. 돈으로 입맞고 진실은 묻는 것. 유나는 편지를 찢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긴급 안건입니다. 오후 2시 이사회실. 이사 12명이 모였다. 강도연도 있었다. 유나가 들어왔다. 강도연은 딸을 봤다. 유나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시작하겠습니다.
유나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문서가 떴다. 오석진의 보고서.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20년 전 신사옥 공사 당시 설비 총괄 책임자 오석진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지방 강도 부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다. 결제 라인.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삭제됐습니다. 당시 최종 결제자에 의해서 이사들이 강도연을 봤다.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나는 계속했다. 실제로 공사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석 달 중단됐습니다. 보강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석진의 경고가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회사 시설팀 관리 사원입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술렁였다. 유나는 담담히 말했다. 설비 총괄 책임자에서 관리 사원으로 강등됐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이 강도연을 봤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강도연은 일어났다. 당시엔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람 인생 짓밟는 이유가 됩니까? 유나의 목소리였다. 강도연은 딸을 봤다. 유나야,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의라는 겁니다. 임원으로서 유나는 이사들을 봤다. 저는 제안합니다. 오석진 복권과 공식 사과, 그리고 이 사건 전면 공개. 공개라니. 한 이사가 소리쳤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떨어지겠죠.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이건 가려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강도연이 책상을 쳤다. 유나, 정신 차려. 유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전 정신 차렸어요. 이제야. 침묵이 흘렀다. 이사회장이 입을 열었다. 표결하겠습니다. 강유나 임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다. 하나, 둘, 셋. 5명. 과반이었다. 강도연은 주저앉았다. 유나는 알았다. 시작됐다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자신 사이엔 선택만 남았다는 걸. 사흘 뒤 기자회견장. 카메라가 즐비했다. 기자 100여 명이 앉아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단상 위엔 빈 의자 2개. 하나는 회장 자리, 하나는 임원 자리. 강도연이 먼저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뒤로 유나가 따라 들어왔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와 딸. 하지만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강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종이를 꺼냈다. 준비한 멘트였다. 오늘 이 자리는. 그때였다. 유나가 일어났다. 강도연이 멈췄다. 유나를 봤다. 유나는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아버지 옆에 섰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나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유나는 아버지가 아닌 기자들을 봤다. 저는 강유나 전략기획실 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회사 사과문이 아닙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다. 20년 전 이 회사는 한 사람의 경고를 지웠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오석진의 보고서였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설비 총괄 책임자였던 오석진. 그는 신사옥 설계 결함을 발견하고 3차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모두 묵살됐고 삭제됐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넘겼다. 결제 라인이 보였다. 최종 결제자는 당시 부사장, 현재 회장인 강도연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강도연을 봤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윤아는 계속했다. 공사는 진행됐고 오석진의 경고대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물어 강등됐고 20년간 관리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회사는 잘못을 알고도 은폐한 겁니까?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윤아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섰다. 오늘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원이 아니라 강도연 회장의 딸로서.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윤아를 봤다. 윤아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제게 정직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장을 존중하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르침을 지키려 합니다. 윤아는 화면을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큰 글씨 하나. 오석진. 이 이름을 되돌립니다. 20년 전 지워진 이 이름을 오늘 다시 기록합니다. 플래시가 폭발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퇴하실 겁니까? 손해배상 계획은? 강도연은 일어났다. 마이크 앞에 섰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석진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주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깊게.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았다. 회견이 끝났다. 기자들이 빠져나갔다. 강도연과 윤아만 남았다. 강도연이 말했다. 윤아야. 윤아는 돌아봤다. 주가 폭락할 거다. 아마 내일부터. 알아요. 난 이사회에서 물러나야 할 거고. 그래야죠. 강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난 내 아버지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 그래야 했어요. 뭐가? 바로잡는 거요. 아버지가 먼저.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넌 날 용서 못하겠지. 윤아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가 오석진한테 먼저 사과하면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윤아는 돌아섰다. 전 이사회에 사표 낼 겁니다. 지분도 포기하고요. 윤아야. 전 아버지 성공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윤아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 오석진이 서 있었다. 회견 내용을 들었던 모양이었다. 이모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곧 그만둘 거니까요. 오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왜 이렇게까지? 윤아는 웃었다. 당신이 20년 동안 현장 지킨 것처럼요. 저도 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석진은 말이 없었다. 윤아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당신 이름 돌아왔어요. 그걸로 됐어요. 윤아는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진실은 무거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주가는 예상대로 폭락했다. 이틀 만에 30% 떨어졌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회장의 은폐, 딸의 고발, 20년 묵은 진실. 강도연은 사퇴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지막 회의에서 그는 말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나던 날 로비엔 아무도 없었다. 박수도 없었다. 환송도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석진이었다. 강도연은 멈춰섰다. 왜 여기? 마지막으로 점검하러 왔습니다. 오석진은 담담했다.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20년 늦었지만.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날 살려줘서. 오석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 일이었으니까요. 강도연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당신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는데 난 끝까지 도망쳤군요. 이제라도 멈추셨잖습니까? 강도연은 오석진의 손을 잡았다. 부탁이 있습니다. 유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연은 건물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유나는 회의실에 있었다. 새로 구성된 안전위원회 첫 회의였다. 유나는 더 이상 임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원회 자문으로 초대받았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새로운 안전기준 제정. 유나가 자료를 나눠줬다. 기존 기준은 최소 기준이었습니다. 이젠 최고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한 위원이 물었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텐데요. 증가하겠죠. 하지만 생명은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첫 조항입니다. 직급과 혈연보다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은 생명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위원장이 말했다. 채택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시설팀 사무실. 오석진이 있었다. 들으셨어요? 새 안전 기준. 오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입니다. 위원회에서 당신한테 임원직 제안하던데요. 안전총괄. 거절했습니다. 왜요? 오석진은 현장복을 입으며 말했다. 제 자리는 여기니까요. 유나는 웃었다. 20년 동안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함은 현장을 못 지키는 이유가 안 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배웁니다. 당신한테서 저도 배웠습니다. 오석진이 유나를 봤다. 용기를요.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전 그냥 옳은 일 했을 뿐인데 그게 용기입니다. 오석진은 헬멧을 쓰고 나갔다. 오늘도 점검할 곳이 많았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여전히 현장에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젠 달랐다. 다음 날 현장 회의. 오석진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선임님. 젊은 직원이 물었다. 오늘 점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오석진은 도면을 펼쳤다. 지하 배관부터. 어제 이상 신호 감지됐어.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메모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다. 누구도 묵살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제 경고가 아니라 기준이었다. 저녁 유나는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강도연은 서재에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왔구나. 네. 유나는 옆에 앉았다. 요즘 어떠세요? 할 일이 많더라.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강도연은 책을 덮었다. 유나야. 난 내가 자랑스럽다. 유나는 놀랐다. 제가요? 그래. 넌 내가 못한 일을 했어. 옳은 일을. 유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네. 현장을 존중하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 말 기억했어요. 강도연은 눈을 감았다. 눈가가 젖었다. 고맙다. 내 말을 지켜줘서. 유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3개월 뒤 신사옥 옥상. 유나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 계셨네요. 오석진이 다가왔다. 점검 끝나셨어요? 네.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유나는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다들 잘해주십니다. 오석진도 난간에 섰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제 말 잘 듣습니다. 신기하더군요.
당연하죠. 당신 말이 옳으니까요. 오석진은 하늘을 봤다. 20년. 길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덕분에 배웠습니다. 뭐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웠어요. 당신한테서 선택하는 법을.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봤다. 건물들이 빛났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유나는 생각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시작이었다. 오석진은 내려갔다. 내일도 점검해야 했다. 유나는 조금 더 서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직급과 혈연보다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은 생명이다. 그 문장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다. 이 문장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 기억할 거라고. 그리고 지켜갈 거라고. 유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